안녕하세요, 닥터동동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번 영상에서 단기간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번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예전부터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물론 저도 방법이라든지 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할 텐데요. 그 전에 이 간헐적 단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든 끼니를 반드시 챙겨 먹어야 된다. 혹은 만약에 한 끼니를 굶어버리면 그 다음 끼니에서 많이 먹게 돼서 오히려 살이 더 많이 찐다. 이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우리 배가 안 고픈데도 식사 시간이 되면 뭐라도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입이 심심한 것 같기도 하고, 점심을 늦게 먹었는데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뭔가 당연히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이 생각에서 탈피할 수만 있어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끼니를 먹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닌 거 아시죠? 유전적으로 우리 몸은 빈곤함, 즉 음식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는 빨리 진화했는데 유전적으로는 그 속도를 따라올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뇨, 비만과 같은 대사질환들이 유전적으로 인지되는 시스템에 오류를 일으켜서 만들어지는 만성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체는 어느 타이밍에는 반드시 쉬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매 끼니를 먹게 되면 이러한 휴식기를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이 단식기에 우리 몸이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단식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해가 되지만 24시간 이내의 단식은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단식원에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단식 투쟁처럼 장기간 하는 거 말고요. 그런 분들을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해보면 다양한 지표들이 오히려 더 좋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다이어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공통점은 소비되는 칼로리 양에 비해서 먹는 칼로리 양이 적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제가 간헐적 단식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체중 감량 효과 이외에도 만성 대사 질환의 감소, 체내 염증 반응의 감소, 항노화 작용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간헐적 단식에는 대표적으로 6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요. 조금씩 변형된 것이어서 크게 3가지 정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제로 이 간헐적 단식은 당뇨가 있거나 거식증과 같은 식이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자기에게 덜 고통스럽고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16대8 방식입니다. 16시간 동안은 공복으로 하고 나머지 8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을 두는 단식인데요. 이때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데 막 먹으면 안 됩니다. 이 8시간이라는 먹는 시간을 언제로 둬도 상관은 없는데,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오후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먹겠다고 하면 이 시간에만 양질의 영양소를 최적의 칼로리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점심, 저녁 2끼 정도로만 드시면 되는데 칼로리만 같다면 이것을 3번, 4번 끼니를 나눠서 섭취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적절한 칼로리는 남자는 2100칼로리, 여자는 1500칼로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만약에 너무 16시간 공복이 힘드시다면 14시간 정도 공복을 두고 나머지 10시간을 시간 제한을 두고 음식을 먹는 방법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16시간까지 공복 시간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시간 제한을 두고 먹는 다이어트가 아무 시간에 먹는 다이어트보다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훨씬 더 체중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게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은 5대2 방식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 중에 5일 동안은 양질의 영양소로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나머지 이틀 동안은 500에서 600칼로리 정도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익숙해졌다면 점차적으로 나머지 이틀 동안 칼로리를 아예 섭취하지 않는, 즉 0칼로리를 가지는 물, 아메리카노,
제로콜라와 같은 액체류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월요일, 목요일에 최소 칼로리만 섭취하기로 했다면 두 끼를 먹되 매 끼당 여자분들은 250kcal 정도, 남자분들은 300kcal 정도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예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을 하기로 했다면 일요일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월요일 저녁 8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이후에는 적정량의 칼로리를 섭취하다가 또 수요일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목요일 저녁 8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16대 8 방식과 5대2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5대2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제가 우리 몸은 휴식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이 최적으로 회복하는데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 힘들다, 공복감을 잘 못 참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러한 분들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바로 자발적 식사 거르기입니다. 만약에 배가 고프지 않거나 너무 일이 바빠서 밥 사 먹으러 갈 시간이 없으면 그럴 때는 과감하게 걸러버리세요. 이건 정말 자발적으로 랜덤하게 거르는 거죠. 근손실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끼니를 거르면 그 다음 끼니 때 과식을 하게 돼서 더 살이 찐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은 유전적으로 오랜 기간 굶주림에 익숙해서 이러한 것들에 잘 적응을 해서 원활하게 잘 작동하게 됩니다. 과감하게 걸으세요. 배고프지 않으면 의무감 때문에 드시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좀 더 익숙해지시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해야 살이 빠지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 도움이 되셨나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이게 효과가 좋을까?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오히려 단식하는 데 익숙해지면 머리도 맑아지고 치매 예방은 물론 집중력 강화, 기억력 강화되는 느낌까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동동이었습니다.